이번 강의는 중급과정 RC 단독주택 따라하기입니다. 오늘 학습하실 따라하기의 예제 모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제 건물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2층 규모의 단독주택입니다. 연면적은 120.24제곱미터이고 건물 전체가 전단벽으로 구성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마이다스 이젠으로 구조 설계를 수행하기 전에 전 과정이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 진행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ODS 창을 오픈하여 이젠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구조 모델에 대해 간단하게 정보를 입력하고 모델링에 활용될 도면 밑그림을 등록합니다. 구조 모델링은 1층, 2층, 그리고 기초 순서대로 부재들을 생성하여 전체 모델링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해석 설계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프로그램이 가이드해주는 대로 NG 부재를 OK가 되도록 변경 또는 편집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조 계산서를 비롯한 성과물까지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프로세스대로 하나씩 시작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MODS 아이콘을 실행시키고 로그인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다스 이젠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빠른 실행에 새 파일 열기를 클릭합니다. 작업 중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 프로젝트를 저장하겠습니다. 폴더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저장합니다. 작업 환경에 대한 내용은 초급 과정 따라하기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이다스 이젠으로 구조 설계를 하는 첫 번째 과정, 정보 입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에 건물 정보를 클릭하고 설계 개요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프로젝트명에 단독주택 신축공사, 대지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나머지 주소도 평창동 00번지로 입력합니다. 건물 용도는 단독주택의 단독주택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120.24를 입력하고 지상 연면적도 같은 값을 입력합니다. 구조계획은 건물 전체가 전단벽으로 구성된 구조 형식이므로 내력벽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주변 환경은 저층 건축물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인 지표면조도 C를 선택하고 집안 종류는 깊고 연약한 집안 S5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해력은 100을 입력하겠습니다. 진해력을 입력하실 때에는 단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균 지표면은 1층 바닥으로부터 300mm 낮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마이너스 300을 입력하고 다른 값들은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층별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층별 정보를 클릭합니다. 층별 정보 입력은 구조 모델링 작업에 앞서 층별 작업 환경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층을 설정하고 층고를 입력하면 모델링 단계에서 각 층고에 맞게 구조 부재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는 기본적으로 1층과 기초를 만들 수 있도록 베이스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 예제 모델의 경우 1층 층고가 3300이므로 층고에 330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다른 층을 클릭하면 누적 층고가 변경됩니다. 이제 2층을 추가하기 위해 1F를 클릭합니다. 만약 지하층을 추가하시려면 베이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층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2층 층고를 입력하겠습니다. 층고 입력은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므로 동일한 층 내에서 가장 높은 높이까지 층고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2층의 층고는 2층 바닥으로부터 지붕 용마루까지의 높이인 480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 클릭. 참고로 동결심도 확보를 위해 매트 기초 테두리에 지중보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중보는 1층 바닥 매트 기초와 동일한 레벨의 모델링 할 것이므로
내림기 추층을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누적 층고가 8100인지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층별 정보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구조정보 입력입니다. 구조정보를 클릭하고 구조정보 대화 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정보에는 건물정보에서 선택한 건물 용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와 하중값이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 예제 모델에서는 먼저 2층 지붕 슬래브에 적용되는 활하중을 변경하겠습니다. 이 건물의 지붕은 사람이 올라가거나 정원을 조성하는 용도가 아니므로 건축구조 기준에 근거하여 점유 사용하지 않는 지붕의 활하중 값인 1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수직 불연속 벽체, 즉 기초까지 내려가지 않고 2층에만 존재하는 구조벽이 있으므로 전이부나 전이 슬래브와 같은 수평 전이부재를 계획해야 합니다. 전이부나 전이 슬래브가 한 개라도 있으면 전이층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 건물은 2층 바닥에 전이 슬래브와 전이보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2층 바닥이 소속된 1F의 전이층을 체크해야 합니다. 혹시 구조정보에 입력된 마감하중과 활하중 값의 근거가 궁금하다면 하단에 있는 건물 용도별 하중 보기 편집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닥 마감하중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적용된 마감 재료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고 활하중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건축구조 기준에 명시된 기본 등분포 활하중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정보 입력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CAD 도면을 등록하겠습니다. CAD 도면 아이콘을 클릭하여 CAD 도면 편집창을 열겠습니다. 메뉴에 열기 버튼을 누르고 파일을 클릭해서 도면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온 도면을 보시면 1층과 2층, 그리고 지붕층 평면이 서로 다르므로 모든 층을 등록하겠습니다. 오른쪽 레이어 편집창을 보시면 CAD로 작성된 레이어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이 레이어들 중에 구조 모델링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레이어들만 각 항목으로 할당하면 그 레이어들만 밑그림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먼저 중심선을 선택하고 이 레이어를 중심선에 할당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벽, 치수, 계단선, 모델링에 필요한 모든 레이어들의 할당이 끝났습니다. 레이어 할당 작업을 수행하면 할당된 레이어들이 밝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선들이 누락되거나 섞이지 않도록 CAD에서 미리 레이어를 정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당된 레이어들을 밑그림으로 등록하겠습니다. 등록 아이콘을 클릭하면 CAD 도면 등록창이 나옵니다. CAD 도면을 등록하는 과정은 CAD에서 블록을 설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먼저 도면 이름에 1F라고 입력하고 삽입 기준점 지정에 화면에서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기준점은 여러 층의 도면을 등록할 때 각 도면의 기준이 되는 점이므로 동일한 위치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본 따라하기에서는 X1열과 Y1열의 중심선의 교차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마우스 휠을 이용하여 화면을 확대하고 정확하게 기준점을 클릭하면 원형 마크가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객체를 선택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선택 버튼 클릭, 화면을 축소하고 1층 평면도를 드래그 선택 후 엔터. 층 배정은 이 도면이 어느 층의 밑그림이 될지 층을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도면은 1층에 배정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도면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적용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확인 클릭. 같은 과정으로 EF 입력하시고 화면에서 선택, 1층과 마찬가지로 2층 평면도에서 동일한 중심선의 교차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객체 선택은 화면에서 선택 클릭, 줌 아웃 하셔서 도면을 드래그 선택 후 엔터. 2층에 층 배정을 한 후
적용을 클릭하면 2층 바닥에 도면이 등록됩니다. 마지막으로 RF를 입력하시고 기준점은 지붕 평면도에서 같은 지점을 클릭합니다. 객체 선택은 지붕 평면도를 드래그 선택 후 엔터. 지붕 평면도는 2층을 모델링할 때 밑그림으로 사용할 계획인데 이미 2층에는 EF 도면이 배정되어 있으므로 층 배정 안함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면 등록이므로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도면 등록 작업이 완료되었으므로 나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된 도면들을 모두 확인하기 위해 모델 보기 창을 클릭합니다. 왼쪽 정보 트리를 보시면 1층, 2층 도면이 등록되어 있고 오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도면들을 마우스 우클릭하고 보이기 숨기기 클릭하면 도면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도면들이 동일한 위치에 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뷰 내비게이션 탑을 클릭하시고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때 중심선들이 하나씩 보인다면 잘 등록된 것입니다. 만약 중심선들이 여러 개의 선으로 보인다면 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제 1층 구조 모델링을 하기 위해 층별 보기 창 1F로 작업 환경을 이동하겠습니다. CAD 도면을 모두 온 상태로 만들고 구조 모델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정보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정보 입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건물 정보, 층별 정보, 구조 정보를 입력하여 구조 해석서에게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두 번째, CAD에서 블록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CAD 도면을 밑그림으로 등록함으로써 모델링 편의를 위한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구조 모델링을 위한 환경과 해석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구축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구조 모델링과 편집하는 과정을 학습하시겠습니다. 메뉴는 작업 프로세스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메뉴에 모델링 탭을 클릭하고 1층, 2층, 그리고 기초 이 순서대로 생성하겠습니다. 벽을 시작으로 1층 부재들을 생성하겠습니다. 화면 아래 도면 스냅, 부재 스냅, 3D 스냅이 활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화면을 확대합니다. 모델링에 벽을 클릭하고 생성할 벽의 높이가 2층 바닥 레벨인지 확인합니다. 메시지 창에 현재 단면이 200인지 확인하고 만약 단면 크기가 다르다면 단면 변경 옵션을 클릭하여 변경합니다. 벽을 생성할 때에는 CAD 도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교차점을 클릭하여 생성합니다.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하여 생성하고 연속으로 다음 점을 클릭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중심선의 교차점을 클릭하여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벽의 모서리가 떨어져 보이거나 일부 중복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모습이라면 올바르게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구조 해석을 완료하고 구조 도면을 생성하면 밑그림 도면과 같이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나머지 벽도 동일한 방법으로 생성합니다. 다시 이전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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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생성이 완료되면 엔터, 엔터, 클릭, 클릭, 엔터, 엔터, 클릭, 클릭, 엔터. 나머지 벽도 동일한 방법으로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150mm 두께의 벽을 생성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고 이전 명령을 실행합니다. 옵션에서 단면 변경을 클릭한 후 150 선택, 그러면 메시지 창에 현재 단면이 150으로 변경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점을 클릭, 끝점 클릭, 엔터, 다시 한번 엔터, 클릭, 클릭, 엔터.
3D 뷰에서 완성된 모델링을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계획과 다른 두께로 벽을 생성했다면 벽을 다시 생성할 필요 없이 벽이 생성된 후에도 벽 두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생성한 벽의 두께를 200으로 수정하려면 부재를 더블 클릭하여 속성창을 활성화시키고 두께를 원하는 단면으로 변경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두께를 변경하겠습니다. 변경할 부재를 선택한 후 정보트리에서 변경할 단면을 클릭한 상태에서 작업창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드롭하면 이렇게 단면이 변경됩니다. 벽 생성이 완료되면 와이어프레임 아이콘을 클릭하여 와이어프레임 보기로 모델링을 확인하겠습니다. 두 벽이 하나의 절점을 공유하면서 연결되어 있다면 올바르게 모델링한 것입니다. 모델링에 이상이 없다면 와이어프레임 보기를 끄겠습니다. 그럼 이제 벽 개구부를 생성하겠습니다. 모델링 메뉴에서 개구부를 클릭, 벽 개구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창을 보시면 현재 설정이 개구부 높이는 2100, 바닥으로부터 개구부 하단까지의 거리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h는 개구부의 높이이고 d는 바닥부터 개구부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하단까지의 거리가 0이면 문이 되겠고 하단까지의 거리에 어떠한 값이 설정된다면 아마 창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2100 높이의 문을 생성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기본값 h2100에 d0으로 설정하여 개구부를 생성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개구부를 생성할 때 여기 이 부재라는 아이콘을 이용하면 더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재라는 아이콘은 수직 부재들을 이렇게 투명, 반투명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참고하여 개구부를 생성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입니다. 벽을 생성하듯이 간단하게 클릭, 클릭 하시면 개구부가 생성됩니다. 다시 엔터를 클릭하면 이전 명령이 실행됩니다. 클릭, 클릭, 엔터, 클릭, 클릭, 엔터, 클릭, 클릭, 엔터, 클릭, 클릭, 엔터, 클릭, 클릭. 이번에는 창문을 생성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이전 명령을 실행하고 옵션에서 개구부 높이 h를 클릭, 높이값 1500을 입력하고 엔터. 마찬가지로 옵션에서 하단거리 d를 클릭, 하단거리 값 1200을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현재 설정이 변경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클릭, 엔터, 클릭, 클릭. 같은 방법으로 다른 위치의 벽 개구부들도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개구부의 치수는 따라하기 규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벽 개구부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벽 개구부를 생성하면 개구부의 폭과 높이 그리고 하단까지의 거리가 일시적으로 표시됩니다. 혹시 개구부를 생성하시다가 수정이 필요하다면 벽체의 속성 값에서 빨간색 X버튼을 클릭하여 개구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의 속성창에서 바닥으로부터 개구부 하단까지의 거리 D 값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1층 보를 생성하겠습니다. 우선 보의 위치는 2층 바닥에 배치되기 때문에 작업 환경을 2층 바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2층에서는 2층 도면이 CAD 밑그림으로 나옵니다. 만약 도면이 보이지 않을 경우 정보트리에서 CAD 도면 2층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보이기 숨기기를 클릭하면 도면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를 생성하실 텐데 그 전에 전이보와 벽보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까지 내려가지 않는 벽들을 수직 불연속 벽체라고 합니다. 건축구조 기준에서는 수직 불연속 벽을 지지하는 하부 부재가 지진 하중에 대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재를 설계할 때에는 일반 지진 하중보다 더 큰 특별 지진 하중을 적용한 부재력에 대해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벽을 지지하는 하부보는
특별 지지 나중이 적용되도록 전이부재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하부층이 모두 전단벽으로 구성된 구조물에서 슬래브의 배근이나 두께 보강만으로 충분히 수직 불연속 벽체를 지지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전이보 대신 전이 슬래브를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전이부재를 지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조정보에서 해당 바닥이 소속된 층을 전이층으로 체크합니다. 그리고 모델링 메뉴의 특성 지정에서 전이부재 지정을 클릭한 후 수직 불연속 벽체 하부의 부재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벽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의 주철근은 단부에서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300mm 이상의 정착 길이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보의 단부에 기둥이 배치되거나 보의 길이 방향으로 연속보가 있다면 보의 정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가 벽체의 직교 방향으로 접하는 경우에는 벽체의 두께가 얇아 정착 길이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흔히 월거더라고 부르는 벽보를 설치하여 보의 정착 길이를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 벽보의 높이는 정착되는 보의 높이와 같거나 커야 하고 보의 폭은 피복 두께까지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350mm 이상이 되어야 적절합니다. 그럼 이제 벽보부터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메뉴에서 보 아이콘 클릭, 큰 보 클릭. 현재 단면이 400×600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 모델링하기 쉽도록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냅을 이용하여 보의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 엔터. 엔터를 누르고 클릭, 클릭, 엔터. 이어서 작은 보를 생성하겠습니다. 모델링 메뉴에서 보 아이콘 클릭, 작은 보 클릭. 같은 단면으로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합니다. 엔터. 구조정보 대화 상자에서 전이층을 설정하면 해당 층에 소속된 보들은 전이보로 자동 설정됩니다. 그런데 하부에 구조벽이 있는 보는 벽보로 인식하기 때문에 전이보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초급 따라하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부재가 서로 연결되려면 와이어프레임 보기로 확인했을 때 절점 또는 구조선이 서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의 중심선이 벽의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모델링했습니다. 이번에는 시공성을 고려하여 보와 벽의 외곽선이 일치하도록 편심 이동을 하겠습니다. 모델링 메뉴의 편집 카테고리에서 이동을 클릭하면 일반적인 이동과 편심 이동이 있습니다. 편심 이동은 절점이나 구조선은 이동하지 않고 구조 도면에는 이동한 것으로 표현되는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와이어프레임 보기로 확인했을 때 편심 이동 전과 후로 모델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보기를 끄면 편심 이동 전, 후로 차이가 있습니다. 편심 이동을 클릭하고 좌측 벽보를 대상 부재로 선택 후 엔터. 화면을 확대해서 기준점을 클릭하고 이동할 지점을 클릭하면 편심 이동이 완료됩니다. 나머지 보들도 같은 방법으로 편심 이동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고 대상 부재들을 선택 후 엔터. 화면을 확대하여 클릭, 클릭, 편심 이동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보기로 확인했을 때 구조선이 이동하지 않은 것까지 확인하셨습니다. 다음으로 1층 슬래브를 생성하겠습니다. 모델링 메뉴에서 슬래브를 클릭하면 슬래브와 데크 슬래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슬래브를 클릭하고 메시지 창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단면이 150 두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 따라하기에서는 전이 슬래브를 계획하였기 때문에 두께를 변경하겠습니다. 전이 슬래브의 두께는 상부 벽체 철근의 정착 길이 확보를 위해 200mm 이상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면을 변경하기 위해 옵션 중에서 단면 변경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정보 트리에서 200을 선택하면 현재 단면이 2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이다스 이젠에서는 슬래브에 대한 자동 생성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상태에서 자동 생성을 클릭하거나 G 입력 후 엔터. 보시는 바와 같이
보나 벽으로 구획된 폐구간에는 모두 슬래브가 생성되었습니다. 예제 모델에서는 좌우측에 캔틸레버 슬래브가 있는데 이 부재는 직접 생성해야 됩니다. 생성할 캔틸레버 슬래브의 양쪽 대각선 절점을 클릭하여 생성합니다. 인접한 부재들과 이격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중심선을 클릭합니다. 반대편 슬래브도 클릭, 슬래브 생성이 완료되면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슬래브 투명도 도구막대를 클릭하여 생성된 슬래브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단식 구간 슬래브를 수정하겠습니다. 해당 슬래브를 선택하면 부재를 구성하는 절점들이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동하고자 하는 절점을 이동할 위치를 클릭하면 슬래브의 형태가 변경됩니다. 이처럼 슬래브의 형태를 절점 이동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실 상부에 있는 슬래브를 삭제하겠습니다. 부재를 선택하고 편집 카테고리에 있는 삭제를 누릅니다. 다른 방법으로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도 부재가 삭제됩니다. 이번에는 슬래브의 특성을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전위 부재를 지정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수직 불연속 벽체를 직접 지지하는 슬래브는 전위 슬래브로 지정해야 됩니다. 이미 구조 정보를 입력할 때 2층 바닥을 전위층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특성 지정에서 전위 부재 지정만 하시면 됩니다. 모델링 메뉴의 특성 지정을 클릭하고 전위 부재 지정을 클릭합니다. 2층 도면을 보시면 수직 불연속 벽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벽을 지지하는 슬래브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선택한 모든 슬래브에 전위 슬래브라고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캔틸레버 부재도 지정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특성 지정에 캔틸레버 부재 지정을 클릭하시고 해당 슬래브만 선택 후 엔터. 그러면 캔틸레버 슬래브로 표시됩니다. 이 표시는 다음 작업을 수행하시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슬래브의 특성 지정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특성 지정 여부에 따라 부재 설계 시 적용되는 하중 조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특성을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계단을 생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편한 뷰를 잡고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계단은 RC 경사로 부재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생성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계단참을 생성하고 계단참을 중앙까지 이동합니다. 그리고 계단참을 기준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경사로를 만들고 그 다음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를 만듭니다. 이제 중간 계단참을 생성하겠습니다. 마이다스 이젠에서는 도름 계단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보기로 확인했을 때 경사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구조도면 결과물에서 실제 계단 단수대로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각형으로 계단참을 모델링 하겠습니다. 계단참도 계단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사로로 모델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모델링 메뉴에서 경사로에 RC 경사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현재 단면을 15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계단 참을 모델링 하실 때에는 직교 모드와 도면 스냅을 활성화시키면 편리합니다. 계단 참에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각각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가운데 절점 2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릭. 계단도 슬래브이기 때문에 벽체에 지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심선을 만나도록 생성해 주어야 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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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제 계단참을 층고의 중간까지 이동하겠습니다. 편집 메뉴를 보시면 이동이 있습니다. 이동에 이동 클릭하고 대상 부재를 선택. 그리고 엔터. 기준점 지정이라고 나오는데 기준점은 아무 점이나 찍겠습니다.
거리는 좌표로 입력하겠습니다. x, y, z 좌표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수직으로만 층고의 절반인 1650만큼 아래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0, 0, 마이너스 1650 입력 후 엔터.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계단참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생성하겠습니다. 편한 뷰를 잡고 작업의 편의를 위해 계단참과 슬래브만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부재별 선택 도구 막대에서 경사로 선택을 클릭하고 계단참 선택, 마찬가지로 슬래브 선택을 클릭하고 슬래브 선택, 그리고 단축키 F2를 누르거나 선택 활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경사로의 RC 경사로를 클릭하고 절점을 클릭하여 계단을 생성합니다. 클릭, 클릭, 클릭. 이 부분을 클릭하실 때에는 경사로가 평행하게 생성되도록 정확한 지점을 클릭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클릭하고 아래 메시지 창을 보시면 단수를 설정하라고 나옵니다. 단수가 디폴트 값 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단수는 7 입력 후 엔터. 7단의 계단이 완성되었습니다. 계단 참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도 생성하겠습니다. 작업의 편의를 위해 작업층을 1층 바닥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층 바닥 도면에 스냅을 이용하여 부재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사로만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부재별 선택 도구 막대에서 경사로 선택을 클릭하고 계단을 드래그 선택 후 선택 활성 클릭. 편한 뷰를 잡은 후에 경사로의 RC 경사로를 클릭하고 절점을 클릭하여 계단을 생성합니다. 단수 디폴트 값이 이전에 입력한 7로 남아있으므로 그대로 엔터. 이제 1층 부재들의 생성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전체 활성을 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숨기겠습니다. 정보트리 CAD 도면 1F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보이기 숨기기 클릭. 여기까지 모델링을 하셨다면 반드시 절점과 구조선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뷰에서 와이어프레임을 클릭하면 이렇게 절점과 구조선만 보이게 됩니다. 도구 막대의 절점 번호 아이콘을 클릭하면 각 절점 위에 번호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절점 위에 번호가 딱 하나씩만 있다면 정상적으로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간혹 번호가 겹쳐서 보인다면 반드시 화면을 확대해서 모델링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절점 번호와 와이어프레임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층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서도 1층과 마찬가지로 벽을 생성해야 하는데 예제 모델에서는 경사지붕이 있기 때문에 벽의 높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벽을 생성할 때 높이 경계부재가 될 경사지붕을 먼저 모델링 하겠습니다. 작업 환경은 2층 바닥으로 설정하고 층 활성 아이콘 상부층을 클릭합니다. 2층 도면은 지붕층 평면도로 변경하겠습니다. 정보 메뉴에서 층별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2층 CAD 도면이 EF로 설정되어 있는데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미리 등록해둔 RF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도면의 위치를 용마루 위치까지 올리기 위해 Z레벨을 최상부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확인 클릭. 먼저 선을 이용하여 용마루 위치를 잡겠습니다. 모델링 메뉴에서 절점 및 선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고 선을 클릭합니다. 도면 스냅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도면의 용마루를 클릭하여 선을 생성합니다. 클릭, 클릭, 엔터. 다시 생성하기 위해 엔터, 클릭, 클릭, 엔터. 이 선은 구조 해석서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선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도면을 처마 높이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메뉴의 편집 카테고리에서 이동에 트레이싱 이동을 클릭합니다. 메시지 창에 대상 CAD 도면을 선택하라고 나오면 도면을 드래그 선택 후 엔터. 그러면 거리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입력해야 하는 거리 값은 해당 층의 최하부로부터 처마까지의 높이이므로 2층 바닥을 기준으로 처마까지의 높이인 3300을 입력 후 엔터를 누릅니다. 참고로 도면의 Z레벨 이동은 층별 정보 대화 상자에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경사 슬래브를 생성하겠습니다. 모델링 메뉴 슬래브에서 슬래브 선택, 그리고 현재 단면이 150인 것을 확인합니다. 옵션에서 다각형을 클릭한 후 용마루선과 CAD 도면의 처마 모서리 점들을 클릭하여 경사 지붕을 생성합니다. 엔터, 다각형 선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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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엔터, 다각형 선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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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엔터, 다각형 선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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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다각형 선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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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다각형 선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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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엔터, 다각형 선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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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엔터, 다각형 선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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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CAD 도면을 비활성화하여 모델링을 확인합니다. 이제 2층 내력벽을 생성하겠습니다. 다시 도면을 변경하기 위해 정보 메뉴에서 층별 정보를 클릭합니다. 2층 CAD 도면을 EF로 변경하고 Z레벨은 최하부로 변경합니다. 확인 클릭. 모델링 메뉴의 벽 아이콘을 클릭하고 메시지 창에 현재 단면이 150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두께를 200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단면 200이 이미 정보 트리에 있으므로 옵션 중에서 단면 변경 S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정보 트리에서 200을 선택하고 현재 단면이 200으로 변경됩니다. 이번에는 높이 설정을 변경하겠습니다. 벽 높이는 경사 지붕까지 생성할 것이므로 높이는 부재 지정으로 설정하고 메시지 창에 경계 부재를 지정하라고 나오면 모든 경사 슬래브를 드래그 선택 후 엔터를 누릅니다. CAD 도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교차점을 스냅하여 벽을 생성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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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다시 엔터. 모든 경사 슬래브를 드래그 선택 후 엔터를 누릅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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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다시 엔터. 모든 경사 슬래브를 드래그 선택 후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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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그런데 실내에 있는 벽은 두께가 150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럴 땐 단면을 변경하여 다시 생성할 수도 있지만 이미 생성된 부재라면 속성창에서 두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부재를 더블 클릭하면 왼쪽에 속성창이 나오는데 단면을 150으로 변경하면 두께가 변경됩니다. 트리 메뉴는 다시 정보 트리로 변경합니다. 이어서 벽 개구부를 생성하겠습니다. 모델링 메뉴의 개구부에 벽 개구부를 클릭합니다. 옵션에서 개구부 높이를 클릭, 1500 입력 후 엔터. 하단 거리 클릭, 1200 입력 후 엔터. 1층과 동일한 방법으로 2층 벽 개구부도 생성하시면 되는데 여기 분할된 벽에 개구부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구부에
양 끝점 지점을 클릭하여 생성할 수도 있지만 분할된 벽은 각 벽체의 절점을 클릭, 클릭, 다시 엔터, 클릭, 클릭 이렇게 각각 클릭하여 생성해야 합니다. 나머지 벽 개구부들도 개구부 높이와 하단 거리를 변경하면서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개구부의 치수는 따라하기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구부 생성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파라펫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펫은 구조벽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하중만 반영할 수 있도록 비구조 콘크리트 벽으로 모델링 하겠습니다. 2층 테두리에 생성할 것이기 때문에 도구 막대에서 층 활성 아이콘 하부층을 클릭합니다. 모델링 메뉴에 비구조 부재를 클릭하고 콘크리트 벽을 선택합니다. 높이는 550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레벨 지정으로 선택한 후 550을 입력합니다. 현재 설정 두께는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라펫 두께는 150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옵션에서 두께 변경을 클릭하고 150 입력 후 엔터를 누르면 현재 설정 두께가 변경됩니다. 탑뷰에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좌측 테두리 절점을 클릭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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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이 완료되면 엔터. 다시 엔터를 누르고 우측 테두리 절점도 클릭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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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이제 2층 부재 생성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3D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뷰 내비게이션 남서 방향 클릭, 캐드 도면을 숨기고 와이어프레임 보기로 확인했을 때 파라펫 구주선이 슬래브와 일치한다면 정상적으로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이제 모델링의 마지막 단계 기초를 생성하겠습니다. 기초 생성 순서는 먼저 온통 기초로 계획했기 때문에 전 구간에 매트 기초를 생성하고 다음으로 동결심도 확보를 위해 매트 기초 테두리에 지중보를 생성하겠습니다. 기초는 1층 바닥에 생성할 것이기 때문에 작업 환경을 1F 바닥으로 설정하고 층 활성 아이콘 하부층을 클릭합니다. 도면이 숨겨져 있으므로 정보 트리에서 보이기 설정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메뉴에서 기초 아이콘을 클릭, 매트 기초를 클릭합니다. 현재 단면이 50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두께 400인 매트 기초를 계획하였으므로 단면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정보 트리에 400 단면이 없으므로 옵션에서 새 단면 등록을 클릭하면 매트 기초 단면 등록 편집창이 나옵니다. 아이디는 400, 두께도 400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정보 트리에 400 단면이 추가되고 현재 단면도 변경됩니다. 이 상태에서 도면 벽 중심선을 따라 외벽 교차점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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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클릭했던 지점을 클릭하거나 알파벳 C 입력 후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메시지 창에서 연단거리를 설정하라고 나오는데 연단거리란 지금 클릭했던 지점으로부터 바깥 방향으로 나온 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벽체 외면과 일치시키기 위해 벽 두께의 절반인 10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매트 기초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중보를 생성하겠습니다. 모델링 메뉴에서 보이의 큰보 클릭, 메시지 창 옵션에서 새 단면 등록을 클릭합니다. 보 단면은 폭 400, 높이는 1300으로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현재 단면이 변경됩니다. 이 상태에서 모델링을 할 텐데 매트 기초를 생성했을 때와 같은 지점들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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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생성이 완료되면 엔터를 누릅니다.
이 보들은 지면과 맞닿은 지중보이므로 특성 지정에서 토합, 수합, 부재 지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부재별 선택 도구 막대에서 큰 보 선택을 클릭하고 드래그 선택 후 엔터. 인면으로 보시면 벽 두께와 보 폭이 다르기 때문에 벽과 지중보의 외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보를 편심 이동하여 외면을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층 보를 편심 이동했던 것처럼 도면 스냅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도 있지만 만약 편심 이동 거리를 알고 있다면 각 부재의 속성 창에서 편심 거리를 입력하여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키보드에 컨트롤 키와 Q 키를 동시에 눌러서 이전에 선택했던 보드를 재선택합니다. 그리고 트리 메뉴에서 속성 탭을 누르면 선택한 부재들의 속성 창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경계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이다는 보 생성 시 시작점을 의미하고 제이다는 끝점을 의미합니다. 본 따라하기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벽과 보의 외면이 100mm 차이가 있으므로 편심 이동 거리는 마이너스 100을 입력해야 합니다. I단과 J단 편심을 모두 마이너스 100으로 입력 후 엔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위치로 편심 이동이 되었습니다. 모든 부재의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각 슬래브에 적용되는 바닥 하중 값을 검토하고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다스 이젠에서는 사용자가 지정한 건물 용도에 따라 마감 하중과 활하중이 자동으로 모든 슬래브에 제하됩니다. 하중값을 보기 위해 왼쪽 도구 막대에서 보기 감추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컨트롤 키와 알파벳 E를 동시에 누릅니다. 보기 감추기 창에서 하중 탭을 클릭하고 슬래브 마감 하중을 체크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하중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층 바닥에 적용된 하중을 확인하기 위해 상부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첫 번째 숫자는 마감 하중이고 두 번째 숫자는 활하중입니다. 본 따라하기는 단독주택의 용도이므로 주택 거실 용도의 하중이 모든 슬래브에 제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외 구간은 거실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본 따라하기에서는 지붕, 산책로 용도의 바닥 하중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감 지정 기능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바닥 하중을 입력하겠습니다. 우선 작업의 편의를 위해 작업 환경을 층별 보기창으로 설정하고 작업층을 2층 바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층 활성 아이콘 상부층을 클릭하고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보겠습니다. CAD 도면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정보트리, CAD 도면, EF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보이기 숨기기를 클릭합니다. 이 상태에서 모델링 메뉴에 특성 카테고리를 보시면 마감 지정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마감 지정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등록된 마감 리스트가 없으므로 마감 하중 상세 설정 땡땡땡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왼쪽 마감 그룹 이름에서 공통시설을 선택하면 지붕에 산책로 용도 하중이 있습니다. 이 하중을 등록하기 위해 기본 마감을 체크합니다. 활하중은 용도에 맞게 자동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감 하중은 상세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재료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본 따라하기에서는 슬래브 상부 마감을 액체 방수 30mm 두께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입력된 재료들은 삭제하고 보통 모르터는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콘크리트의 액체 방수 2차로 변경하겠습니다. 재료에 따라 단위 중량은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두께를 30mm로 수정하면 하중이 자동 산정됩니다. 천장 마감 하중도 추가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건물은 0.3kN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클릭. 그러면 재료 등록 창에 변경된 하중값이 반영되고 확인을 클릭하면 마감 지정 대화 상자에 리스트가 추가됩니다. 이제 입력할 하중 리스트를 선택하고 영역을 지정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부재를 선택하거나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다각형을 클릭하여 영역을 지정하겠습니다. 모델링에서 실내 구간 테두리 절점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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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지점까지 클릭. 그러면 입력된 하중값이 표시됩니다. 반대편도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메시지 창을 보시면 아직 명령이 실행 중이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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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입력이 완료되면 엔터를 눌러서 명령을 종료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석 메뉴를 보시면 면화 중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구조정보 대화 상자에 입력한 하중값에 면화 중으로 입력한 하중값이 추가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마감 지정 기능으로 하중을 입력하면 이 구간은 구조정보 대화 상자에 입력된 하중 대신 마감 지정 기능으로 입력한 하중값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모델 보기 창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렇게 1층부터 2층까지와 기초 모델링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구조 모델링의 전 과정을 마쳤습니다. 구조 모델링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밑그림으로 하여 1층 부재 생성과 특성 지정을 하였고, 2층은 벽의 높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사 지붕을 먼저 생성한 후에 벽을 생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트 기초와 지중부를 생성하여 모델링을 완성한 후에 마감 지정 기능으로 바닥 하중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점과 절점, 절점과 구조선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구조 부재들이 서로 잘 연결되어 하중이 정상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모델링을 완료했으므로 이제 해석 설계 버튼 하나로 해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에 앞서 혹시 부재를 잘못 생성한 것은 없는지 또는 실수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이다스 이젠에서는 모델 검토라는 체크 시스템으로 꼼꼼하게 모델을 검토해주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해석 설계 수행 전에 입력된 정보와 모델링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해석 설계 후에 다시 한번 모델 검토를 하여 결과에 대한 검토까지 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학습하시겠습니다. 도구 메뉴에서 모델 검토 아이콘을 클릭하면 모델 검토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일반 사항 체크리스트를 보면 5가지 범주에 대해서 모두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델 검토를 클릭합니다. 모델 검토가 완료되면 왼쪽 트리 메뉴에 모델 검토 창이 나오고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여줍니다. 아직 해석 설계가 수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해석법과 해석 설계에 대한 항목들은 비활성화됩니다. 만약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항목이 빨간색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제가 샘플로 검토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붕 슬래브 하나를 선택한 후 정보 트리 슬래브 단면 250을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작업창을 끌고 마우스를 놓으면 슬래브 두께가 150에서 250으로 변경됩니다. 보통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서 슬래브 두께가 250mm 이상인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검토해 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델 검토를 클릭하고 다시 모델 검토 클릭하면 하중에 대한 한 항목에서 빨간색 텍스트가 나타났습니다. 바닥 고정 하중 크기 적절성 검토라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 아래쪽 모델 검토 사항에 검토 땡땡번 슬래브의 고정 하중이 설정된 범위 4에서 8kN 값이 아닙니다. 적절한 값인지 확인 바랍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부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트레이서 상세 설정 땡땡땡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슬래브의 고정 하중이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고정 하중은 250 두께의 슬래브 자중 5.88kN과 마감 하중 3kN을 더한
8.88kN인데 모델 검토, 하중 탭, 고정 하중에 설정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검토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건축구조 기준에서 마감 하중 제한값을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정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설정된 하중값은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자주 적용되는 고정 하중 값이므로 혹시 슬래브 두께나 마감 하중을 실수로 잘못 적용한 것은 아닌지 검토를 요청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모델 검토를 활용하면 해석 설계 전후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슬래브 두께를 150으로 변경하고 해석 설계를 수행하겠습니다. 해석 메뉴에 해석 설계 수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또는 단축키, 키보드 F5를 누르셔도 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조 해석 및 설계가 수행됩니다. 해석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델링하는 동안에는 도구 막대에 자물쇠 모양의 아이콘이 열림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 아이콘을 전처리 모드라 합니다. 그리고 해석 설계가 완료되면 자물쇠가 자동으로 닫힘으로 변경되는데 이 모드를 후처리 모드라고 합니다. 후처리 모드가 되면 이때부터는 정보나 모델링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전처리 모드와 후처리 모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조 프로그램 입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설계가 완료되면 두 번째 모델 검토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모델 검토 과정에서는 해석과 설계에 대한 검토 항목들이 비활성화되어 있었으나 해석 설계 수행 이후에는 이렇게 모든 항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조 모델링 완성 후 해석 설계 수행을 아이콘 클릭 한 번으로 자동 수행했습니다. 해석 설계 수행은 입력된 모든 데이터를 건축 구조 기준에 따라 구조 해석과 설계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석 설계 전은 전처리 모드라 하고 해석 설계 이후에는 후처리 모드라고 하는데 도구 막대의 자물쇠 모양 아이콘이 열림 상태에서 해석 설계가 완료되면 잠긴 상태로 바뀐 것도 확인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해석 설계 수행 및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해석 설계 전과 후로 각각 모델 검토를 수행하여 오류와 적절성 체크 사항들을 항목별로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도 확인하셨습니다. 다음 과정은 결과 검토입니다. 해석 설계 후 바로 구조 계산서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재가 적절한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고 편집하실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학습하시겠습니다. 이제 해석 설계를 수행한 결과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석 설계 수행이 완료되면 왼쪽 트리 메뉴에 2D 기본이라는 창이 활성화됩니다. 2D 기본은 해석 설계 수행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을 도면 형태로 제공하는 결과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진해력, 지지력 검토, 하중 간략도, 설계 결과 간략도, 구조 평면도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할 때에는 상위 메뉴부터 하위 메뉴 순서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진해력, 지지력 검토 메뉴를 더블클릭하겠습니다. 진해력, 지지력 검토는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기초의 진해력, 지지력과 허용 진해력, 지지력을 비교하여 집안에 대한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결과 검토는 결과 확인 과정 중에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며 부재별 설계 결과 간략도에서 모든 층의 부재가 OK 결과를 나타내더라도 진해력, 지지력에서 NG 결과가 확인된다면 상부 구조물의 설계 결과는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NG 결과를 반드시 수정하여 상부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모든 결과가 OK인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중 간략도입니다. 하중 간략도에 바닥 하중, 2층 바닥을 더블클릭하겠습니다. 마우스 휠을 돌려 확대하겠습니다. 하중 간략도는 해석 설계에 적용된 구조물의 하중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하중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처리 모드에서 수정한 후 재해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는 마감하중, 그리고 자중, 마지막으로 활화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설계 결과 간략도입니다. 설계 결과 간략도의 2층 바닥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설계 결과 간략도에서는 부재별로 NG, OK, CK가 출력되며 부재의 단면 크기와 강도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재의 재질과 단면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조 평면도입니다. 구조 평면도에서도 2층 바닥을 클릭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OK, NG, CK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최종 출력 형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하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해석 설계를 수행하면 트리 메뉴의 2D 기본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2D 기본의 각 항목들은 성과물 생성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편집이 필요한 단면이 있다면 편집을 해야 합니다. 2D 기본을 검토할 때는 항목이 나열된 순서대로, 즉 위에서부터 아래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첫 번째 확인할 지내력, 지지력 검토는 건물 하중을 기초하부의 집안이 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로서 구조물의 기본적인 안정성 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부 구조 부재가 모두 OK를 나타내더라도 지내력, 지지력 검토에서 NG가 있다면 구조물은 전체적으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중 간략도를 확인하고 세 번째 설계 결과 간략도와 구조 평면도를 함께 보면서 구조 배치 및 단면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까지 검토하면 이제 고품질의 성과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성과물을 생성하는 방법을 학습하시겠습니다. 이제 결과물들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계산서에 표기되는 건물 계율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메뉴에서 건물 계율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정보 메뉴에 건물 정보와 층별 정보 대화 상자에 입력했던 정보들이 자동 입력됩니다. 이 내용들을 변경하면 계산서 건물 계획의 내용이 변경됩니다. 그러나 건물 정보와 층별 정보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구조 해석과 설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건물 높이를 변경하겠습니다. 층별 정보에 입력된 누적 층고가 8.1m이기 때문에 8.1로 자동 입력되어 있지만 설계 계획에는 GL로부터 높이 8.4로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결과값을 맞추기 위해 8.4로 변경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계산서를 출력하겠습니다. 결과 메뉴에서 통합구조 계산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해당 건물은 전이 슬래브와 매트 기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재 설계 근거 자료에 판부재 설계 근거 자료도 포함시키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대화 상자 아래를 보시면 판부재 출력 옵션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전이 슬래브와 매트 기초 해석 결과 출력 옵션이 해제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체크하면 계산서 출력 시간이 몇 배로 지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해제된 상태로 출력하시다가 최종 계산서를 출력하실 때에만 옵션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옵션을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계산서 출력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구조 계산서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구조 계산서를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지와 목차, 설계 개요, 구조 도면, 그 밖에 고품질의 구조 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구조 계산서는 상단의 출력 버튼을 클릭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조 안전 및 내진 설계 확인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과 메뉴에서 안전 확인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성과물을 두 가지 유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MS 워드 2007 버전 이상이 있으면 MS 워드 형태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프린트 뷰로 바로 출력하겠습니다. 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구조 안전 및 내진 설계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진 능력 확인서를 출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과 탭에서 내진 능력 확인서 아이콘을 클릭하고 프린트 뷰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내직 능력 확인서는 두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내직 능력 값이 궁금하다면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줄에 자동 계산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직 능력 수동 계산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RC 단독주택 따라하기를 모두 학습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철골 단독주택 따라하기를 학습하시면 보다 다양한 기능들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과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